결혼 6개월 차, 꿈 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30대 남성 이 씨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내의 활동적인 성격이 자신과 잘 맞았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 모두 배낭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연애 기간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연인과 4년이나 동거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과거 동거 사실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동거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도 조금 이 난해한 좀 사연인데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십시오. 자,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백다희 아나운서는 이 결혼 전 동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저한테요? 전략이에요. 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보십시오, 가족 여러분. 진짜 제가 얼마나 너그러운 선배인지 이것만 보셔도 진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 선배라고 갑질하는 거 봐. 이게 진짜 악플 달지 마세요, 진짜. 저는 이렇게 오죽한 방송에서까지 저러지 않습니까,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대신 대답할까요? 예? 네,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교수님이 네. 뭐라고요? 동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교수님의 그 지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고, 아무튼 백다희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는 좀 약간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년간 동거는 사실혼이 아니냐, 사실상.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리. 각오를 하고. 이 집안 대 집안의 문제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물론 저렇게 또 우리 교수님처럼 쿨한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됐죠?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사연 풀어볼게요. 김 기자. 두 사람 연애는 얼마나 한 겁니까?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난 건 이 남편 이 씨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던 때입니다. 혼자 제주도 여행 온 아내와 우연히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친해졌고 며칠간의 제주도 여행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서로한테 호감을 많이 느꼈는지 서울에 올라온 후에 둘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막 풀어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팀장님. 예. 여행에서 보통 만나서 연애하는 커플들은 많죠. 혼자 여행 갔다가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 제가 결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진짜. 본 적 없는 게 아니고 드물긴 있죠. 여행하다 만난 사이는 여행으로 끝나는 사이인데 두 사람은 배낭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국내에는 안 가본 데 없이 갔고 휴가 때는 해외여행도 가서 이제 돌아다니겠는데 아마 그 여성분이 영어를 잘했나 봐요. 근데 해외에 가서 유럽 같은 데 가서 자기 여자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더 좋아진 거 사이가. 이 정도라 그러면 내 짝이 맞다. 천생연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존대기 뿐만 아니라 이 여자하고 천생연분이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양해커도 여성분처럼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서로 여행이 맞으면은 아마 결혼 생각이 팍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박 변호사님 안 그런가요? No. 예? 저는 안 그렇다고요. No. 노. 자, 아무튼 교수님. 네.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확신이 들었다면 결혼이 일사천리였겠네요. 그 뒤로.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각각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성이 이제 여성에게 합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성이 결혼식 전에는 집을 합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합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무사히 우여곡절 그때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아니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비밀로 하는 게 사실 맞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술하고 친구 이렇게 단어가 떠오릅니다. 술하고 친구. 친구, 예. 술 친구. 술, 다로 또 친구. 아. 이 두 사람 다 친하다 보니까 신혼에 친구들 많이 불러서 집에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친구 중에 입이 좀 싼 친구들이 있어요. 또 술이 좀 취해가지고 야, 너 있잖아 옛날에 그 남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술 먹었는데 괜찮지 않냐. 아니, 저게 무슨 친구야 왼수지. 그러니까 괜찮아 얘기해봐라니까 야 여기서 4년 동거했다 저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내가 20대 때 만났던 연인 얘기가 나왔고요. 이 연인과 4년간 동거했다는 사실까지 이 입산 친구가 말을 한 것입니다. 아우 저건 진짜 왼수네요 왼수.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그거 뭐 어떠냐라고 하셨잖아요. 뭐 동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건은 좀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이 여성이 과거에 남자친구랑 동거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한 이제 남편이 되실 분과는 굉장히 처음부터 예의를 갖추어서 주의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앞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혼인 관계로, 뭐 좋은 배우자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쉽게 동거를 하지 않겠다, 살림을 합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편은 남편대로 무엇인가 아내에게 기대를 좀 하면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기대가 이 술 그리고는 친구에 의해서 이제 완전 와장창 그냥 금이 간 거죠. 박 변호사님은 동거. 이게 이제 결혼 사실은 동거 사실혼이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동거는 되는데 저는 사실혼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일주일에 하루 살면 이거는 뭐고, 이틀 살면 뭐가 되고, 5일 살면 뭐가 되고, 6일 살면 뭐가 되고, 구별이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그냥 우리가 이거는 동거다, 이거는 그냥 사실혼이다, 이거는 연애다, 이거는 만남이다, 이거는 뭐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한테는 너 왜 안 물어봐 지금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계신 팀장님. 여기 지금 사실은 동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남자의 핑계고 진짜로 여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실혼이건 동거건 이혼했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멋있습니다. 네네. 네. 예, 뭐 두 분 사담은 좀 끝나고 이제 따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아내의 사정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됐는지. 네, 이 아내는 독립해서 오피스텔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비싼 월세를 줄여보려고 동거를 시작한 게 4년이나 이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 아내는 동거남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교제했었는데 이 남성은 결혼을 원치 않아서 결국 이별을 했습니다. 4년간 함께 살아본 결과 평생 함께 살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태룡님이 그려 은배 말이 맞아 막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진짜요? 예. 팀장님보다 그분도 확실한 연세가- 분이시네. 예? 멋진 남자입니다. 예. 아무튼 자 그런데 이게 그 앞서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씨, 그러니까 아내 결혼 전에 미리 이 집을 합치자고 이제 남편이 딱 얘기를 했는데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또다시 이 남자랑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가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는 또 두 번째는 완강하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면 그렇게 쉽게 뭐 살림을 합쳤다가 왜 이번에는 합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떤 기대를 너에게 했다. 이게 이제 서운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는 게
이 아내분은 이제 과거에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쳤다가 너무 쉽게 남자친구한테 이제 결국에는 이별을 당한 거예요. 쉽게 변심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아 이번에 새로 사귀게 된 이 남자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신뢰관계로 오랫동안 배우자로서 잘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곁을 내주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 아내가 동거를 거절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예. 근데 뭐 당장 저도 방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거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진짜 천생연분으로 느꼈던 신랑 될 사람이 행여 야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좀 냉각기를 갖고 생각해보자라고 할까봐 이 씨도 처음에 말을 못했던 것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토론하려고 했었는데 동거한 부분을 괜히 털어놨다가 이제 부부관계가 이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했고 그 본인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결혼식을 했냐 혼인신고를 했냐 잠시 연애사를 자세히 이야기 되면 남성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자기 연애사를 살짝 비추고 자기 결혼할 사람한테 나 이랬으니까 자기는 어땠어?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없는 게 좋아요. 이 여자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두통난 거고 이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내가 시원시원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멋있으니까 연애 정도는 했고 남자친구는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넘어갔는데 아니 동거를 했는데 4년씩이나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왔던 거예요. 잠시 만나는 건 몰라도 동거까지는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랑한다면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팀장님은 첫사랑 얘기 저번에 하셨잖아요, 방송에서. 네, 첫사랑이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망을 해서 예. 제가 갔다 왔죠. 예, 그래서 그때 사모님한테 처음 결혼하실 때 네. 팀장님 개인의 어떤 첫사랑에 대해서도 고백을 사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걸 왜 해요? 안 했죠. 나중에 알은 거죠. 나중에. 그런 거를 첫사랑이 뭐고 간에 여성한테 얘기한 순간 남성은 약점을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숨기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팀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남편 이 씨 이렇게 딱 그 술 친구의 그 이것 때문에 딱 알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이 씨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왠지 조금 이게 신뢰와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뭐 그렇죠. 뭐 충분히 배신감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편이 배신감에 얼만큼 뭐 이렇게 몸서리 칠지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쉽게 살림을 안 합치는 거 봐서 뭐 아내가 좀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기를 기대했겠으나 그게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뭐 한 번쯤은 다시금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전히 사랑한다면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그전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불만이라는 거죠. 뭐 동거 사실 알고 나니까 아내가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박 변호사님이 이제 법적인 거는 잠시 후에 따로 뭐 진짜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네. 일단 한 남자로서 이 씨의 이런 입장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저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저도 마찬가지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4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그 부분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서도 너무 사랑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우리 김은비 팀장님 또 이순영 교수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네. 너도 옳고 쟤도 어쩝니까 옳다. 이 상황에서? 황희정승. 황희정승 방법이 예. 우선 타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결혼 전 동거 사실을 숨긴 아내.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자, 이제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거. 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혼 사유가 되거나 뭐 혼인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 예컨대 출산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지 않았을 때는 뭐 혼인 취소 아니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이 동거
동거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게 이혼이 되느냐. 이게 오늘의 지금 쟁점인데 예. 단순 동거라면 사실은 고지할 의무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4년 하면서 동거라고 4년, 얘기를 해요. 4년. 그 4년간 살았는데 우리가 동거랑 사실은 구별 기준은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누가 봐도 부부인데 혼인 신고만 했다. 라면 사실혼 관계인 거예요. 사실혼. 근데 부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부, 이 여성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오피스텔에 그냥 살면서 그냥 같이 사는 정도였다 그러면 4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단순 동거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뭐 발장도 끼고 여보야 자기야 뭐 그런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면 이거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봐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고지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데 일단 기간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가깝고요. 오피스텔 그런 상황을 들어봤을 때는 단순 동거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더 좀 따져본 다음에 이혼사가 될지 안 될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지금 자녀분들을 다 또 결혼까지 시키신 우리 팀장님하고 교수님, 이 부부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조금 뭐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짧게 좀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부터. 예,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은 과거는 흘러갔다. 땅에 묻어버리고 사랑하면은 같이 사는 거고 사랑 안 하면 헤어지는 거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교수님은 예. 네, 뭐 저도 간단한 결말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아내가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둘이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를 낳으면 같이 세계 여행하자. 이런 계획까지를 이제 그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본다면 아내를 잃어서 이제 그 즐거움이 날아갔을 때의 내 인생의 손실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되는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판단은 남편의 판단이에요. 남편이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고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협의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의 단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을 해서 한다면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현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대부분 동거한 사실 자체가 이혼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결혼 전 동거가 절대 안 된다는 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약간 받아들이기가 뭐 보수적인 게 아닌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고요. 하지만 또 4년이라는 기간은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혼이나 다름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반응도 보이셨습니다. 일단 친구분이 좀 입을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맞아요. 네, 또 남자 쪽에서 이혼을 주장하는 이상 좀 아내의 동거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편하려면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냐는 반응도 왜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끝을 후려요 또.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